그리고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건 무슨 일일까 이건? 천안 서북구청장 중국 휴가 중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 이건 뭘까? 곽원태 천안시 서북구청장이 중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거는 뭐랑 관련된 일일까? 개인 휴가를 내고 중국 산동성 원덩시를 찾았다가 전날 6일 오전 현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휴가를 보내는 중 곽 구청장은 원덩시에서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 그때 만나 친해진 원덩시 측 인물로부터 개인적인 초청을 받아 원덩시를 방문했다고 한다. 서북구 관계자는 조선다콩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곽 구청장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유족들이 사망 원인 파악과 시신 수습 등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급성 심급 경색으로 중국에서 바로 화장을 했다고요?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에 바로 화장을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전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이런 기사가 있길래 중국이랑 관련된 거니까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이런 기사도 한 개 떴습니다. 이건 뭐 이제 그냥 좀 이제 가벼운 기사 쪽으로 좀 갈게요.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기사들만 있었으니까 조금 가벼운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셨어요? 돼지 내장 넣은 커피 중국서 불티 매출 4배 늘었대. 여러분들 내장과 커피의 조합이래.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와, 이거 진짜 뭘까? 어떤 맛일까? 지금 이 위에 이거 꼬치에 이게 내장 꼬치네 이거. 이거를 뭐 커피 안에 타 넣어서 먹는 건가? 커피 안에 이게 꽂혀서 나오는 건가? 무슨 맛일까? 중국 남서부 스촨성의 한 카페에서 돼지 내장을 넣어 만든 커피를 출시해 화제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스촨성 작은 도시인 장유의 한 카페에서 돼지 곱창과 소화액을 넣어 커피를 출시했다고? 돼지 곱창과 소화액은 뭐야? 심지어 한 잔에 6,000원이야.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이거. 이 커피가 지난 6월 초에 SNS에서 화제를 모은 뒤 카페 매출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문객의 80%가 해당 메뉴를 주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돼지 내장 커피. 돼지 내장이랑 그리고 정확히 6g의 그 장 내에 액체까지 첨가를 했대요. 야 진짜 왜 그러지? 무슨 맛이지? 이 커피를 두고 뭐 감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 맛이 괜찮다,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커피와 내장을 함께 먹고 싶진 않다라는 반응도 있다. 이게 정상 반응 아닌가? 야, 내장은 내장이고 물론 우리 곱창 뭐 내장 양곱창 소곱창 먹잖아. 근데 그건 그거고 야 그거랑 커피를 먹진 않지. 야 그거랑 커피를 이건 진짜 쇼킹하네. 제가 먹어본 커피 중에서 그래도 쇼킹했던 것 중에 한 개는 아보카도 커피. 먹어봤어요? 아보카도랑 커피를 이게 섞은 것 자체도 난 되게 쇼킹했거든. 야, 아보카도 커피. 이 정도로도 충분히 쇼킹했는데 돼지 내장 커피. 근데 아보카도 커피는 그래도 뭐 과일과 커피의 만남이잖아. 우리가 커피 먹을 때 과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과일과 커피의 조합이라 쳐. 야, 돼지 내장과 커피. 혹은 그런 이치인가? 우리가 수육을 만들 때 돼지고기를 삶을 때 커피 가루를 넣잖아. 그러면 돼지 잡내가 싹 없어지면서 그 국물 향도 되게 좋아지잖아요. 혹시 그런 원리인가? 근데 그렇다고 그거는 육수를 마시진 않는데 그 커피가루 탄 거 그건 버리고 고기만 썰어서 먹잖아. 여러분들 수육 끓일 때 돼지고기 수육할 때 뭐 된장으로 끓이는 사람도 있고 된장에다가 커피가루도 좀 타요. 잡내 잡는 용으로. 그 수육할 때 커피가루 타면 좀 괜찮아. 근데 그 육수를 먹진 않거든. 그냥 고기를 썰어가지고 먹지. 아무튼 이런 기사 쇼킹하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가져왔고 요 기사도 있습니다. 중국에 다양한 기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고비 아시죠? 다이어트 약 위고비. 저는 뭐 그걸 먹거나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주사지 위고비. 다이어트가 그냥 그런 약과 주사로 된다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을 갖는 사람이고 아무리 과학이 했다 해도 위고비로 살을 뺀다? 난 회의감이 심하거든. 난 절대 맞을 일 없고 운동을 해서 빼면 뺐지. 근데 여러분들 이 실제로 인터넷에 보니까 위고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던데. 식욕이 아예 감퇴해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다고. 아무튼 말이 많죠, 그죠? 아직 그
그 효과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뭐 진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아보고 여러 가지 증상을 겪은 다음에 다들 이제 살아있는 실험실이잖아요. 인간계라는 게. 그 수많은 그 위고비 사용자들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뭐 개선이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은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부작용 때문에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한데, 중국 자국산 첫 비만약, 중국판 위고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6월 27일부터 첫 자국산 비만약을 시판하는 것을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거를 읽어보면, 중국 현지 매체는 이노벤트 바이오가 비만약 마지두타이드에 대해 이날 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마지두타이드는 2019년 이노벤트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서 중화권 판권을 라이센스 받아 개발한 제품. 중국 매체들은 이노벤트와 일라이 릴리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이중 수용체 작용 체중 감량제라고 전했다. 개발팀은 허리 둘레와 혈압, 혈중, 지질 및 요산 수치 감소 등의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이런 약들 있잖아요. 세상에 없었던 약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최소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소 5년부터 10년은 지켜보고 수많은 사람들에 걸쳐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개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써볼까 말까지 나오자마자 이런 거 쓴다? 세상에 없었던 약들 아니야.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인간 실험실 가동이죠. 맞습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돈까지 벌면서 테스트하는 동물이 되어준다는 거 아니야. 저는 위고비나 뭐 이런 마지두타이드, 아무튼 저는 이런 비만약에 대해서 물론 뭐 개인들이 선택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기술력 인증을 받았으니까 또 출시를 하게 된 게 아닐까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은 있다 이거지.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지켜본 뒤에. 그리고 이 중국산 다이어트 약 이거 맞아보실 분 있습니까 혹시? 중국 자국산 비만약 맞고 나면 꼭 후기를 공유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얘기 좀 해봐야 되지. 이거 얘기 좀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칼을 뽑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사회적인 문제인데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 기사 여러분들 보셨는지? 수급자 30%가 중국인, 박사과정 생활비 지원 중단한 이 나라.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대학원생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며 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일본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26일 현지신문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시작한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적과 관계없이 1인당 생활비와 연구비 등 연간 최대 290만엔, 약 2,720만원씩 지급했다. 지난해 지원금을 받은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1,564명이었다. 그중 유학생은 4,125명이었고 중국 유학생이 2,900명. 전체 수급자 중 27.5%가 중국인이었던 셈이다. 여러분들, 일본 정부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전 든 생각이, 한국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살기 싫어가지고, 혹은 중국에서 진짜 솔직히 중국이란 그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는 게 좋지.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는 게,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가 전 세계를 향해서 탈출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인들이 또 뭘 잘하느냐.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공짜 혜택들, 이런 것들을 미친 듯이 뽑아먹어. 이것도 중국인들이 특성 중에 한 개예요. 한국인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뭔가 한국인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복지 이런 거를 막 틈만 나면 그걸 막 뽑아 먹으려고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잘 그러진 않잖아.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그런 거를 뽑아 먹으려 하는 게 더 심해요. 그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여기에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좋아. 외국의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연구를 같이 하면서 여러 나라의 인재들이 같이 오는 건 좋은데 눈 떠보니까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고 있어. 취지가 이게 아닌데. 솔직히 일본 대학에서는 뭐 박사과정 지원금, 생활비 이런 거 지원하는 거 이런 정도 생각했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몇 명 오고 유럽에서도 몇 명 오고 아시아 뭐 중국, 한국, 뭐 대만, 뭐 저쪽 동남아 이런 데서 몇 명 오고 뭐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서 몇 명 와가지고 약간 진짜 전 세계가 다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핑크빛 그런 거를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눈 떠보니까 중국인들밖에 없어. 걔네들이 1년에 생활비 얼마를 타갔다고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 2,720만 원씩 받아갔어요. 2,720만 원. 몇 명이서? 2,904명. 3,000명 중국인이 연 2,7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공부까지 해갔다 이거야. 그러면서 무슨 발표를 했냐?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부터 지원금 중 최대 240만 엔, 즉 2,250만 원은 생활비는 일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연구비는 기존대로 외국인 유학생에도 지급하겠다. 네 생활비까지는 내가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서 이 제도는 본래 주된 목적이 일본인 학생 지원이라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사회적으로 한국 청년들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외국인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빼먹고 있는 그런 지원금들이 엄청 많죠. 이 기사를 보면서 바로 든 생각이 한국이에요. 이런 지원금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 우선이어야지 되지 않나. 이번에 저는 그거 빚 갚아주는 그 정책 있잖아요. 빚 탕감해주는 정책. 한국인들 빚 탕감까지 좋아. 일각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 빚 탕감까지도 다들 반대했잖아요. 아니 굳이 나와서 돈 벌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것까지 빚까지 갚아줘야 되나? 나는 그것까진 찬성이란 말이야. 좋아. 한국인들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외국인 빚 탕감, 나는 그건 좀 못 받아들이겠더라 여러분. 난 그건 정말 못 받아들이겠더라. 좋아. 한국인들 빚 탕감까진 좋아. 다 같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준도 보니까 은근히 까다롭더만. 뭐 5년 동안 빚을 못 갚아야 되고 빚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소득이 얼마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거 기준이 좋아. 그런 기준에 다 따져보면 힘든 사람들이야. 좋아.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국인들이 빚을 갚는 거, 한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한국인들 힘을 다 합쳐가지고 도와주는 거다. 좋다 이거야. 외국인들 빚까지 왜 탕감해주냐고. 대가리 쳐 돌았나? 나 진짜 욕하기 싫은데 오늘 욕 많이 하네. 저는 지금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난 되게 좋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 진짜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의 이런 약간 거품들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난 그거 되게 기대하고 있거든. 무주택자로서 좋다 이거야. 뭐 대출 쪼고 어떤 사람들은 대출 쪼는 것부터 막 욕하더만. 난 그렇게까지 막 이번 정부를 맹목대고 막 까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잘하는 부분은 저도 잘한다고 보면서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들은 나도 그런 정책들을 따라가면서 나도 혜택을 좀 받고 지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지하고 싶은데 왜 외국인들 빚을 한국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냐. 난 정말 객관적으로 보고 싶거든. 이해가 너무 안 돼. 심지어 그거 사람당 25만 원씩 내주는 그 정책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온다. 그 나라 망할 일 있냐. 난 그것도 좋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래 뭐 대통령 말처럼 그걸 이렇게 냈을 때 내수가 돌고 소비가 돌고 사람들이 행복도가 올라가고 좋다 이거야.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외국인들 빚까지 한국인들 돈으로 갚아줘야 되나. 그거까지는 내가 이해하려고 어떻게 노력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일본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정책들을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어요. 미국도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대중국으로 정신은 제일 바짝 차렸죠. 미국이 정신을 제일 많이 차리고 있고 지금 중국의 어떤 공격이든 미국은 그걸 다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서를 만들고 대책을 만들고 다 맞대응을 하고 있어. 미국은
제일 발이 빠른 것 같아. 전 세계에서. 한국은 뭐 자, 아우, 와우, 이것도 쇼킹한 건데. 맞아, 이게 있었네. 이거를 먼저 얘기했어야 되네. 여러분들 이거 보셨어? 중국 간첩 일당 잡고 보니 유명 여배우 친동생 충격. 이거 봤어요? 이게 대만의 유명 여배우인데 얘 동생이 간첩이었던 거야. 어디 간첩? 중국 간첩. 여기는 대만, 그 대만 사람. 이거 봤어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방금 이 여자 배우이자 인플루언서인 이름이 꼬슈야오예요. 이름이 꼬슈야오. 근데 최근 중국 정보 조직에 가담해 군사 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건 개요가 뭐냐면 일단 로즈시엔이라는 전 디아블로 코치는 2020년 중국 방문 중 정보 요원에게 포섭되어 570만 대만 달러, 약 2억 6천만 원 이상의 자금을 받고 현역 퇴역 군인들을 모아 군사 정보를 수집해 중국 측에 전달하려 했다. 타이베이의 집을 임대해 활동 거점으로 삼기도 했지만 미수에 그쳤음. 그리고 법원은 로즈시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얄짤 없어요. 대만은요, 지금 대만 내부에 있는 중국의 간첩들 미친 듯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에는 중국의 간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간첩들을 잡기만 하면 바로바로 놔주죠. 한국의 공군기지 찍고 미국 공군기지 찍고 미국의 뭐 항공모함 찍고 대놓고 찍어내도 바로바로 놔줘요. 한국은 병신이라서 그런가요?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급해 보이는데. 하지만 대만은 지금 대대적으로 간첩들을 지금 수색해내고 있는데, 최근에 대표적인 게 방금 얘기한 이 사람인데, 그 중에 누가 연루돼 있었냐? 꾸어보팅이라는 애가, 남자가 연루가 돼 있습니다. 꾸어보팅. 이게 누구냐? 방금 그 여자 배우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보팅이라는 이 남자애는 뭘 했냐? 루시가, 로즈셴, 아까 10년 6개월 징역 받은 이 루시가 받은 자금을 관리 이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1심에서 징역이 3년 10개월 선고되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만의 유명 배우의 친동생이야. 자, 여러분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예를 한 개 들어보자. 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배우, 대세 배우 누가 있을까? 아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 아이유는 그런데 가수 겸 배우잖아. 근데 떠오르는 사람이 아이유밖에 없다. 최근에 본 드라마가 폭삭수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좋아. 아이유가 뭐 국민 배우고 뭐 국민 가수고 뭐 국민 여동생에다가 아이유가 뭐 타이틀이 많잖아요. 좋아,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갑자기 아이유 남동생이 있죠. 맞네, 아이유가 남동생이 있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받다가 남동생이 외국의 간첩으로 판결이 된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대만의 그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 정도 파급력입니다. 이건 예시예요. 말 그대로 생뚱맞고 말 그대로 아니 걔가? 이런 느낌이잖아. 솔직히 아이유 남동생이라 하면 뭐가 아쉽다고. 아이유 남동생이라 하면 뭐가 아쉽다고 중국에 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대만에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유명 배우의 남동생이 뭐가 아쉽다고 중국에 돈을 받으면서 간첩 활동을 한 거야. 그쵸, 여러분들, 진짜 딱 이 예시야. 한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보니까 개생뚱맞고 개소름 끼치죠. 그 지금 대만 여배우의 입장은, 고슈야오는 사건 보도 후 동생이 구직 중 이상한 일을 겪었다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고, 소속사를 통해서 모든 것은 당국에 맡기겠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모든 것은 나라에 맡기겠다. 그냥 내 동생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건 나라의 판결에 맡기겠다. 당연히 그래야지. 여기서 지금 동생 보호해주고 나섰다가 같이 날아가. 여러분들, 지금 대만에서는요, 중국의 스파이 활동 영향력 확대에 대비해 군, 정계, 공공기관에 대한 단속이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64명의 스파이 혐의자가 기소되는 등 관련 기소 건수가 폭증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법만 제대로 이렇게, 그리고 정신만 제대로 박힌 나라의 리더가 한 명 딱 생기잖아. 간첩은 바로바로 선별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의 뭐 국정원 이런 데는 쉬는 애들인 줄 알아? 능력자들 많아. 하지만 그 능력을 쓰질 못한다 이거야. 지금 딱히 잡아봤자 바로 놔줘야 돼. 뭐 관련 법안도 없어. 뭐 왜 잡아? 시간 낭비지. 여러분들, 최근 대만에서
민진당 전 현직 직원 4명 기소. 저번 달 일이에요. 전 현직 직원 4명이 중국의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징역 5년에서 18년까지 구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간첩은 이 정도는 때려야지. 5년에서 20년 이 정도는 때려줘야지. 이들은 대통령의 일정 외교, 정보 등 고위급 기밀을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또 집권당,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의 인사 20년간 스파이 활동. 20년간 스파이 활동을 했어. 말 그대로 지금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야. 지금 대만의 총통 옆에 있던 사람. 2003년부터 포섭되어 2023년까지 활동하고 정부의 내부 인사들을 포섭하여 정보를 얻고 중국 편들게 만들고 징역 여러분들 30년 6개월. 브라보. 30년 6개월. 나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는 그냥 감옥에서 뒤져라 이거야. 여러분들 30년 6개월. 간첩은요 이만큼 중죄여야 돼요. 한국은 진짜 간첩법 진짜 언제 어떻게 개정되나 보자 진짜. 지금 한국은 간첩들이 간첩도 아니야. 그냥 화이트 요원들이야. 블랙 요원이 아니라 그냥 화이트 요원. 비공식적 화이트 요원. 대놓고 활동해. 왜? 법이 없으니까. 야 군대 찍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뭐 중요 군사기설 찍어. 야 괜찮아 찍어. 야 망 같은 거 보지 마. 그냥 찍어. 야 잡혀도 이 한국 병신 새끼들 지들 야 우리를 뭐 어떻게 할 법도 없대. 야 찍어 괜찮아. 지금 이러고 활동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전 현역 군인 대거 연루.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국에도 있었죠. 한국에서 장교하던 군인 한 명이 중국에다가 이런저런 정보를 팔아넘겼던 한국에 있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아들인데 한국 국적을 선택했고 한국에서 군대 활동하면서 한국의 군사 기밀을 중국으로 넘겼다. 이거 아니야. 이것도 간첩이죠. 근데 대만에서도 군 부대 안에 간첩들이 159명이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59명. 오 마이 갓. 이 중 84% 이상 군인이 현역이고 퇴역 군인이었으며 브로커, 사채업자, 도박사 등 다양한 수법을 통해 포섭되었어. 장교 예비역을 고리로 금전, 위협, 이용한 정보 유출이었다고 합니다. 해군 공군에서도 간첩 연쇄 적발되고요. 해군 기지 인근의 불법 환전상이 장병을 포섭해서 환전하는 데인데 그 군인들도 뭐 가서 환전을 하나 봐. 그러면서 돈을 더 줬나 보지. 그러면서 군인을 포섭해가지고 군사훈련 정보 유출. 전 현직 공군 장교 2명, 소령, 대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대통령 경호부대 소속 군인 3명 포함 총 4명 사진 자료 유출. 징역 최대 7년. 지금 대만은요 간첩과의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간첩과 전쟁을 한다 해도 이미 늦었어. 중국으로 넘어갈 거 이미 다 넘어갔잖아. 이때까지 뭐 기업의 기밀들 유출된 거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그거 다 중국이 빼돌려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다 만들어내서 한국 산업이 다 죽고 그러면서 한국의 일자들이 없어지고 그게 다 당신들 이야기고 다 우리들 이야기야. 우리 주변에 다 연루돼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조금 남은 거 그거라도 털려버리면 진짜 한국 중국인 건물주 밑에서 새들어 살만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 대학가 근처에 대학생들이 이제 상경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근처에 자취방 살 거 아니야. 숙소 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자취방 살잖아 자유롭게. 그럼 자취방 보통 이렇게 뭐 빌라, 원룸, 투룸,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오피스텔 그런 거를 대거로 중국인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 학생들이 중국인한테 월세를 주면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미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자 여러분들 주한 중국 대사 왜곡된 시각으로 중국 보면 양국 협력에 해끼쳐 선거 개입설 경계. 지금 이 주한국 중국 대사인가봐. 이름이 따이빙이에요. 따이빙. 이름이 따이빙인데 하는 얘기가 뭐 몇몇 한국 언론사가 중국에 대해 무책임하게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 오히려 불을 지피우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한국 대선 기간 특정 집단들이 중국의 선거 개입.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한국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매체들이 뭐 여기에다가 뭐 허위된 사실을 유포하면서 이거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게 저는 지금까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관련된 토픽을 얘기한 적도 없고 기사를 얘기한 적도 없고 아무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는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만 나열해봐도 중국이 한국한테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굳이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같이 협력하자? 이건 협력이 아니지. 일방적으로 빨대 꽂아가지고 빼가는 거지. 이게 무슨 협력입니까? 상호주의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저는요, 부정선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은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딱히 뭐라 해야 되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아끼고 당분간은 다룰 생각도 없고요. 왜냐, 다른 것도 다룰 거 많거든. 다른 것도 다룰 거 이미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그냥 증거가 정말 너무 확정된 것들만 얘기해도, 저 아시잖아요. 저 별로 리스크 이렇게 감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뭔가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전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양국 협력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한테 중요한 이웃이자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지. 근데 그 관계가 진짜 우호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흡혈귀 같은, 지금까지 한국이 당한 건 그거야. 한국에서 빨아먹은 거밖에 없잖아. 한국은 계속 손해만 보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여러분들, 세계적인 인식은요, 한국은 중국의 피주머니, 진짜 이런 표현을 쓴다니까. 외신에 가서 그 밑에 댓글 보면 아우야, 한국이랑 중국이 뭔가 또 이렇게 짝짝꿍 하기 시작하면 아우야, 중국이 또 새로운 피주머니 한 개 물었네. 바로 이 얘기 나와요.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지금은 중요한 순간이다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관계로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될지는, 그거는 중국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당연한 거야. 한국한테만 계속 요구하지 말고, 한국 쪽으로만 계속 스파이 보내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중국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되겠지. 그게 상호주의 아니야. 무조건 저는 지금 그것라도 당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인들이 소유한 한국의 부동산 70년 사용권으로 개정 바꿔야 돼. 그거부터 해. 이래야 공평해지지. 한국인은 중국 땅을 영구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중국인은 지금 하고 있잖아. 이건 상호주의 아니잖아요. 그렇지. 진짜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려면 중국이 한국에 꽂아놓은 빨대부터 빼고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미국은 중국인이 소유한 땅 일부를 회수 정책 한다는데 우리나라도 해야지. 한국도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상호적으로 니들도 70년 사용권이잖아. 우리도 70년 사용권. 중국인들이 한국에 땅 사면 70년 사용권. 오케이. 그리고 중국인들한테 영주권 주면 안 돼. 영주권까지는 그렇다 치다. 하지만 국적, 시민권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한국인은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럼 이것도 상호주의로. 영주권은 그렇다 치자. 한국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오케이. 하지만 한국의 시민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중국 국적도 막 주는 게 아니었군이 아니라 중국은 국적 자체를 안 줘요. 절차가 까다롭다 이것도 아니야. 안 줘요. 중국은 국적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한테. 유일한 방법이 중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안 줘요. 그거는 나라적, 그러니까 중국 나라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너한테 줄 수 있어. 그거는 합법적 절차 이런 게 없이 중국 정부의 기분. 우리나라에 저 선수, 외국 선수 필요한데 쟤한테는 줘. 이거는 정부가 마음대로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중국을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순서가 있다, 절차가 있다 이런 건 없어. 맞아. 한국도 그 중국으로 귀화한 선수 있잖아요. 그건 진짜 중국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야. 정부에서 쟤는 중국으로 귀화시키고 중국에서 선수로 중국인으로 활동하라 그래 하고 필요하면 주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무비자 시행했냐고요? 나도 그거 좀 궁금하긴 했어. 맞아. 보니까 그 중국은 일단 무비자를 오픈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나라에게.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중국이 74개국으로 확대했어. 무비자. 옛날에 중국 무비자 절대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비자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 여행하려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데 한국은 중국한테 그걸 왜 열어주냐고. 참. 누가 열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한국은 그냥 호구인가 진짜? 한국 와서 돈 쓰라고 열어주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이 문턱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국이랑 중국은 달라. 한국이랑 중국의 빈부격차도 이게 다르고, 여러분들 한국인은요 여행 가잖아. 돈을 써. 한국인은 전 세계적으로 우대를 받는 여행의 민족이에요. 여행 등급 최고급이야 한국은. 한국인들 여행 온다? 야 오라 그래. 왜? 한국인들 돈 잘 쓰는 거 알거든. 한국인들은 여행 가면 없던 돈도 쓰거든. 내가 언제 또 여기 내가 언제 욜로 이런 거 딱 하면서 한국인들은 VIP지.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들은요 여행 가잖아. 해외 여행을 가서도
중국인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자고 이런다니까. 돈을 안 쓰라 그래. 그래서 좀 이렇게 양질의 중국인들이 여행을 오게끔 만들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 이런 뭔가 문턱이 한 게 있어야 좀 이 고급진, 좀 이렇게 뭔가 진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여행객들이 유입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아예 무비자로 풀잖아? 개나 소나 다 들어와. 와가지고 한국의 여기저기 시골짜기 농촌에 숨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기생하는 거야. 불법 이민자로.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좀 답답함이 많네요, 오늘. 아유. 제주도 초등학생이 중국 관광객한테 글 쓴 것도 있는데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봤는데 야, 초등학생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진짜 한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좌우를 떠나서 그냥 한국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한국이 잘 되려면 한국 사람이 잘 돼야지. 한국 사람이 잘 돼야 한국이 잘 되는 거고. 근데 한국 사람은 정작 못 되고 있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금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막 다 뺏어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정작 무슨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이게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좌우 상관없이 제일 시급한 거는 간첩법,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법안. 이 두 개는 좌우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법안들이야. 뭐가 문제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간첩법은 국민들한테 악용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전용 간첩법 만들면 되잖아. 한국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대외국인 간첩법 관련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거를 무슨 뭐 한국 국민이 불이익 당한다랑 같이 엮으면 안 되지. 얼마든지 분리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맞아, 마약. 여러분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 물론 이 사실이 이렇게 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약 청정국.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한 개가 총기 청정국. 미국이 아무리 뭐 최고의 나라 뭐 천조국이라 해봤자 난 미국 가서 살 생각 없어. 왜? 총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난 이거 한 개만으로도 뭐 미국이 아무리 뭐 나발이고 뭐 얼마나 좋다 해도 미국 가서 살 생각 없어.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게 이런 총기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안전하다라는 거야. 치안적으로. 근데 마약도 이거 맞고 싶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제 방송에 공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알람은 꺼놓으셔도 돼요. 구독 이렇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 좀 답답한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쾌하고 좀 재밌는 토픽 좀 가져올게요. 오늘 어쩌다가 막 이렇게